총 사업비 약 10조 원 5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차기 전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현대로템 K2PL이 미국의 M1A 브람스란 복병을 만났다는 현지 언론이 보도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24는 차기 전차 사업인 윌크 프로그램에 미국 정부가 M1 에이브럼스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윌크 프로그램은 폴란드 육군 근대화 MBT의 일환으로 러시아 전차 T-72와 폴란드 국산 전차 PT-91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신형 전차 조달을 추진하는 대규모 병력 프로젝트입니다. 디펜스24는 폴란드 육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차기 전차 조달에 필요한 분석 개념 하단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협의에는 폴란드 현지 업체 외 한국의 현대로템, 독일의 라인메탈, 미 육군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것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전차 수주는 향후 폴란드의 대규모 방위 프로젝트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매체는 미 육군이 전차 사업 수주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M1 에이브람스가 협상 과정에서 고려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에이브람스는 미국 정부에 의해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개조한 K2PL을 앞세워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총 800여 대 규모로 사업비만 10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대로템은 국내에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한 3.5세대 전차 K2표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 K2PL을 개발했습니다. K2PL은 폴란드 정부 요청에 따라 설계된 맞춤형 모델로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 입차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인데 독일과 미국의 전차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만약 폴란드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K2 전차의 첫 완제품 수출 성공 사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K2표는 국방부와 현대로템이 2003년부터 개발해 2014년부터 양산 중인 모델입니다. 공개된 성능을 보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를 비롯한 주요국 주력 전차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을 자랑하며 국군과 현대로템은 세계 최정 상급 전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장으로 주포는 120mm 활강포를 채택해 기존과 동일하지만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와 전차의 전후좌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360도 카메라 등 폴란드의 요구 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호 키트, 대전차 로켓 방어용 방호 네트 등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K2PL 바퀴축 역시 K2표의 6축에서 7축으로 늘어났고 현지 요구에 따라 국내 K2 전차에 추가되는 장비들 중량을 고려해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업계는 현대로템이 또 한 번 K방산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 국방부가 하나디펜스 K9 자주고사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던 만큼 한국을 향한 기대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폴란드 직접 투자를 패키지로 한 K2PL의 현지 생산안을 제안했고 현지 매체들로부터 폴란드 산업의 안정적인 고용이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폴란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 정부가 폴란드군 현대화 전차 교체 작업에 자국의 에이브람스를 판매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키는 폴란드 정부가 쥐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다면 현지 공장 건설 및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제안을 폴란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에서 수출 성적 악화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 산업을 팬데믹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향후 큰 시장으로 발전할 중후발국 시장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산업연구원 키엣은 2020 키엣 방산 수출 10대 유망 국가 보고서를 발간해왔고,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산 수출 시장으로 인도와 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 국가들과 함께 콜롬비아, 폴란드, 호주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방산 수출 수주 100억 달러, 약 11조 4천억 원을 임기 안에, 즉 내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 유망 국가 중심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정체로 인해 정부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 분야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여전히 15%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만 해도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던 국내 방산 수출 수주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30억 달러 선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코십9 사태로 해외 수주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방산 수출 확대는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방산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방산의 경우 특성상 민간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방산은 최근의 민간 수출 부진에 대응해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셈입니다. 또한 방산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조립 산업이라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 예산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 수출 시장인 중후발국들이 내수 활성화 및 복지 중심의 예산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따라 무기 획득 예산 감소가 초래되면서 앞으로 방산 수출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주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은 자국의 국방 예산 감축에 대응하고 매출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인 중후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가격 성능 경쟁력의 정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선정 공략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